시청자 여러분,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도로 점거와 같은 불법 행위는 삼가해 주시고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거와 같은 불법 행위는 성주경찰서 경비작전기 및 체증요원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몸풀기부터 해봅시다. 자, 우리 양손 깍지 껴서 머리 뒤쪽에서 호흡 들여 마시다가 내쉬면서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이때 마음은 어깨가 아니라 손목 쪽으로 서서 위로 하늘로 끊임없이 뻗어 올라간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렸다가 호흡 들여 마시면서 내쉬면서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자, 내리고 한 번 더 호흡 들어가시다 내쉬면서 위로 쭉 뻗어 올리고 그대로 왼쪽 오른쪽 다시 한 번 왼쪽 오른쪽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로 쭉 뻗어 올렸다가 툭. 자, 이번에는 오른손 앞으로 올렸다가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 잡고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그대로 당겨줍니다. 지그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내려놓으시고 이번에 왼손 앞으로 오른쪽 팔꿈치 잡고 그대로 지그시 당겨줍니다. 내려놓으시고 이번에 또 양손 깍지 껴서 머리 뒤통수 쪽에 들고 자,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팔꿈치를 밑으로 쭉 당기면서 목 뒤를 늘려주는 겁니다.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밑으로 당깁니다.
때 목뼈부터 시작해서 척추, 저 골반까지 시원하게 풀릴 수 있도록 끝까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 바라보고 다시 한번 정면 바라보시고 호흡 들여 마시다가 내쉬면서 밑으로 당겨주세요. 정면. 이거는 오른손 들어서 왼쪽 머리 잡고 그대로 밑으로 당겨줍니다. 돌아오시고요. 이번에 왼손 들어서 오른쪽 머리 당겨줍니다. 돌아오고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양손 깍지 껴서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쭉 뻗어 올리면서 그대로 투. 몸 좀 풀리셨어요? 예. 이렇게 몸은 항상 허리나 그리고 어깨 몸 위주로만 여러분, 좀 이렇게 질서의 긴장을 지도는 여러분의 풀어줘도 지폐를 보호하고 전체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 법률 지금부터 제13조에 설치된 하나의 약속입니다. 110, 경찰 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서 유지를 충족하는 114번째. 행위는 숫자 세는 것도 집회 지시네요.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114번째 우리 불법선 이미지 공사에 저항하는 우리들의 질서 평화 유지를 행동을 충족하지 말고 시작해 동시에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다 함께 행동하여 일어나셔서 인물의 신고된 행동 장소에서 보겠습니다.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거와 같은 불법 행위는 성주경찰서 경비작전기 및 촬영요원이 촬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명예로 이루는 민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기는 한대요 이 빨간 나무뼈 새날이 올 때까지 동훈 씨도 없어서 사진을 좀 누가 찍어야 되는데.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나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국방부에 필요 없다. 아니 국방부에 필요 없으면 안 되죠. 소성리에 필요 없다. 소성리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철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해라. 기지공사 중단하고 기지공사 중단하고 사드 갖고 철수해라. 사드 갖고 철수해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불교 기도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아마 못 일어났어. 아니야. 이따 나올 때까지만 써야지. 한 줄 평화기도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한 줄 평화기도문은 이서구 교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18에 대해 알게 된 법신불 사원이시여, 언 대지 밑에서 새싹이 솟아나고 산골짜기 물도 두꺼운 얼음을 풀어내고 봄을 알립니다. 그리고 곧 여름도 찾아옵니다. 갑작스런 사드배치로 평화의 성지가 투쟁과 다툼의 지역으로 변한 소성리에도 봄 기운에 언 대지가 풀리듯이 평화와 안식의 새 기운이 솟게 하소서. 진입하는 군용 차량과 막아서는 인간끼리 몸부림을 끝내고 평화의 노래, 희망의 노래가 불려지게 하소서. 언 손에 부둥켜 안았던 그 시절이 평화의 꽃을 피우기 위한 산고연노라고 온 마을 사람이 손에 손잡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영주 73도 있겠습니다. 영주 순지용기하심 정만사유의하심 여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용기하심 정만사유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용기하심 정만사유의하심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기원문 올립니다. 괜찮으신 분들께서는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원님,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평화를 외쳐온 지 7년. 이제는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린 곳에서 자신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 오늘도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딛는 성주인천 주민들과 평화 시민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몸과 마음을 바르게 얻고 불법 사드 철거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로운 법신불 사원님, 초태현대 행사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배된 문명위기의 시대에 물질이 배배되니 정신을 개벽하지 하시옵고, 이곳 소성리에 선하신 정산종사는 삼동윤리로 상생과 평화 하나의 세계를 염원하셨으니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내가 써있는 이 자리에서 실천하소서. 또한 나와 우리의 평화를 이뤄줄 부처님은 또 다른 세계에 있는 누군가가 아닌 바로 옆에 있는 내 이웃과 동지,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에게 연대의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진정한 부처님임을 잊지 않고 함께 참 평화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법신불 사원님, 종합분쇄력 세계 6위 첨단 방산 제품 수출 확대를 자랑하면서도 미국의 무기를 대한민국에 배치시키기 위해 소성리에 수백 번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끌어내들일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북한의 선제 타격을 운운하고 소성리에 사드 배치를 정상화하겠다며 갈등과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정부가 그들 부디 무기로는 평화를 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평화가 아닌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남게 하소서. 또한 모든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임을 깨달아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 문명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하시며 일체 만물을 부처로 모시고 받들어 평화로운 일상을 복하게 하소서. 법신불 사원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소성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소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구원합니다. 잠시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마음으로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용기하심 영문사유이하심 천지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용기하심 영문사유이하심 통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용기하심 영문사유이하심 통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본문을 공부해주세요. 사회부 희생 학생 영가들에게 구하시기를 이 세상에는 살아도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도 산 사람이 있나니 이것은 그 마음과 의기가 살고 죽은 데에 달린 것이라. 이번에 희생된 학생 여러분은 몸은 비록 짧은 일생으로 끝마쳤다 할지라도 민족을 위하고 세계에 끼친 그 공심은 영원히 살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이 곧 여러분의 영원불멸한 대성명이라. 여러분 세세생생 조금도 퇴하치 말고 분하지 말며 더욱 전진하여 길이 대중의 선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한 정산용서보고 생사편 28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발음이 더 세네요. 원래도 샜는데 오늘따라 더 세네. 뭐라고요? 아, 떨려서 그런다고요?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렇게 가슴이 설레요. 오늘 또 뒤를 보면 굉장히 든든하죠. 오늘 또 여러 군데서 오셨으면 우리 저기 부천 아니 어디 보령 오늘 보령 평통부사에서 오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6일부터 5월 며칠까지였죠? 전시회가? 네, 5월 7일까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우리 대화문화연대와 부산의 대화문화연대와 페다고지에서 우리 성주 달력에 있는 그림을 전시회를 하면서 우리 또 투쟁을 많이 알려줬습니다. 오늘 그 이제 전시회 마치고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원불교 평화기도회 있잖아요. 이제는 그 수요일날 아침에 원래는 토요일날 저희가 다 각자 이제 일들을 하니까 우리 많이 오는 시간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투쟁에 조금 적은 수라도 투쟁에 함께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수요일날 아침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기로 했습니다. 오늘 원불교 평화행동 및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9시 위에서 이제 기도식 원불교 5.18 위령제와 더불어 오늘을 평화기도회 광주에 그 시간은 또 돌아오네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도 이제 더 이상 5.18의 아픔은 5.18 광주민중 항쟁은 더 이상 4.3과 같이 그냥 아픔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최자에게 오늘 집회에 대한 정규를 요청했음에도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 항쟁 정신을 오늘 집회는 제한 통과에 따라 잊고자 하는 그 의지 정문부터 그리고 그 잊고자 하는
도로상의 집회 어쩌면 시위를 제한하고 뚜렷한 있습니다. 마음들이 더욱더 큰 도로 날이 위에서 진행 중인 이 집회는 5.18 집회 및 시위에 5월 관한 법률 18일이 제20조 아닌가 제1항 생각합니다. 군의 시설 보호 요청에 따른 제한 제가 5.18을 위반한 처음 집회에 알게 된 거는 전 대학교 집회 및 때였던 시위에 것 관한 같아요. 법률 물론 이제 제20조 제1항 중고등학교 때 이제 같은 교과서에서 법 시행 배우기도 제10조에 하지만은 사진의 선을 처음 요청하오니 모든 참가자들께서 5월 즉시 18일 실천하시기 1980년도 바랍니다. 5월 18일 광주에서 도로정보와 같은 불법 일어났던 청주경찰서 일들에 경비작성의 대해서 을 알려드립니다. 대학교에서 항상 이맘때쯤이면은 이렇게 사진전을 하더라고요. 저도 영대 팀장도 그 사진전을 통해서 5.18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봤다고 그러던가 저 대학교 때 사진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다들 그렇다시피 이게 현실인가 싶은 사진들이었죠. 전쟁을 겪지 못하고 그리고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겪지 못했던 저 같은 세대들에게는 사실 제가 1983년생이고 그리고 불과 제가 태어나기 3년 전의 일이고 그리고 제가 어떠한 저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던 5, 6살 그 불과 5년 전의 일이었지만은 사실 겪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너무도 먼 이야기 그리고 제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그렇게 보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현실인가 싶은 정말로 이게 불과 10년도 안 됐던 10몇 년, 20년도 안 됐던 세월 속에서 있었던 일인가 그런 환상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비슷한 모습을 딱 기시감을 느꼈던 게 언제냐면은 평택 대추리 사진 봤을 때예요. 평택 대추리에서 그 군인들이 대추리의 주민들 그리고 지킴이들을 곤봉으로 휘두르면서 끌어내는 그 장면에서 정확하게 광주 그때 대학교 때 봤던 그 장면이 생각을 났습니다. 민주정권이라고 하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죠. 굉장히 끔찍한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유지를 하기 위한, 자신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목적이든 그것이 분단을 극복하고 어쩌면 가장 그 분단을 많이 극복하려고 외쳤지만 행동했지만은 결국 미국의 권력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 정권에서 행했던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 본인들의 심경이 무엇이든 결국 집회 참가자 여러분, 민중을 짓밟았던 그 순간만큼은 차로를 점거해 그 집회를 순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를 바가 없는 일을 도로 점거와 같은 불법 행위는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 그때 그 느낌, 대학교 때 봤던 그 사진의 느낌과 같은 느낌이 났겠죠. 반복되는 도로 점거 행위는 관련 법규에 처벌받을 수 있으며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즉시 무회필 안쪽 그리고 마을회관 앞마당으로 이동하여 지금 이 주시기 자리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겪었던 것 또한 청주경찰서 경비작전기 및 최종요원이 차량 그와 다를 바가 없죠. 박근혜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 전쟁 상황에서 전쟁의 위기를 앞두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할지 모르는 윤석열 정부까지 그 어떠한 명분으로든 국민을 짓밟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현장에 있는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제 경찰들에게 바램을 이야기했었죠. 5.18의 그 현장에서 군인들이 겪었던 그 트라우마와 같이 현장에서 끌어내는 이들 또한 트라우마를,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그냥 빼앗는다라고 하는, 끌어낸다라고 하는 마음 말고 그 마음으로서 서로를,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담겨야 상처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18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미국 얘기를 항상 들어요. 사실 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의 분명 역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제서야 처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알게 되었어요. 원광대학교의 이재봉 교수님께서 미국의 이제 공식 문서, 이제 공개되는 비공개 문서가 이제 공개되는 것들을 통해서 연구를 항상 하고 계신 분인데 어제 올려주신 글에서는 5.18 그 앞뒤로 5.18을 앞뒤로 주한미군과 미국 국무부와 주고받은 전문을 통해서 미국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 미국의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1979년 이제 전두환이 12일 날 이제 집권을 하고서 미국 국무부에서는 당시 전두환의 이제 그 목적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많이 노력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당시 우리나라 12.12 사태 때나 5.18 때나 제한 통보에 따라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게 그 당시 주한미 사령관이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그때나 마찬가지로 그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위컴이라고 하는 주한미 사령관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12월 12일날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그 당시 주한미군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국방부 장관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 당시 국방력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결국 주한미군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경찰력을 투입하여 그 국방부 장관의 군병력 지금 즉시 해산하거나 움직이는 것을 저지한 것이 위컴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도로 정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그리고 그 이후에 장성들, 다른 장성들이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또한 저지한 것이 알려드립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목적은 하나, 한국 군대끼리 충돌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컴 사령관은 전두환을 이렇게 평가해요. 전두환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 군부는 자신들이야말로 보수적 가치의 수호자이며 나라의 안녕을 지키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전두환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움직이는 현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협조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국 미국이 어떠한 전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국방력을 움직인다고 하지만 전 세계 군대를 배치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5월 18일 날 광주 민중 항쟁이 있을 때, 광주 학살이 있을 때 미국에게 끊임없이 그 당시 기자들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물어봅니다. 그 학살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 몰랐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당시 한결같은 얘기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 한국과 한국 군대, 그 당시 움직였던 군대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밑에 있지 않았다. 자신들의 명령권 내에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책임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그 당시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나 이런 데서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주한미군과 그 당시 주한미 대사관과 국무부와 이제 대화한 것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또 드러나더라고요. 5월 16일 날 전두환 정권에서 미국 주한미군에 자신의 소속된 그 주한미군 사령대에 소속된 군대 그리고 광주로 내려갈 군대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해제를 하죠. 그리고 학살이 일어나기 전날인 5월 26일 날 그 당시 학살을 지휘했던 권한자로부터 앞으로 광주에 진압될 그 작전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보고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광주 무법 상태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군사 행동을 자제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군기지 이게 그 성문부터 당시 보건실의 소사이 우리나라의 집회 군대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에 대해서 하지만 어떤 권한을 여러분은 가지고 한 차례의 있는 경고방송과 사령관의 해산 요청, 입장, 한 차례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그 제1항 당시 미국 국무부나 같은 법 시행 및 사령관은 제17조에 다른 따라 나라의 송주경 결소장이 명을 받아 경비를 한국의 통과자의 시간 공유 뒤에 30분 한국의 창국 정부를 해산 미국이 명령을 바랍니다. 주도 이렇게 뒤에서 휘두르지 않는다라는 식을 줘야 집회 및 된다라고 시위에 하는 관한 법률에 따라 명분을 형사 가지고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차 이상 해산 군국 명령이 쿠데타. 종료되면 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군국 쿠데타를 저지할 수 있는 경찰력을 국방력을 투입하여 그 나라의 직접 군대 해산 조치할 움직이는 수 것도 있습니다. 맞고 지금 즉시 해산하거나 그 집회가 나라의 가능한 학살을 마을간 앞으로 눈앞에 이동해 뻔히 주시기 바랍니다. 학살의 작전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권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그 광주 학살을 수수방관했던 것이 그 당시 주한미군 미국의 역할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광주 사건, 전두환 12.12 사건만 봐도 주한미군은 민주주의 수호, 미국은 민주주의 수호라든지 그런 어떠한 대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드 문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냥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그리고 수십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려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짓밟아서 대중국으로부터 자신의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이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하수인 노릇을 했고 열심히 국민을 짓밟는 일에 정말 적극적인 협력을 해왔던 것이 결국 그 평가를 내려야 될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어쩌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에 비교하면은 자꾸 뭔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그냥 덜 나쁜 놈일 뿐인데, 그냥 덜 나쁜 놈일 뿐인데 이게 자꾸 비교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문재인 정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쁜 놈이죠. 그냥 더 나쁜 놈과 더 나쁜 놈일 뿐이죠. 이제 적극적으로 미국 저 사드 기지를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윤석열 정부는 얼마나 더 미국의 꼬리를 흔들지, 이번 주말에 미국 대통령이 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더 드릴까요 하면서 얼마나 더 손바닥을 비비면서 우리를 짓밟을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순간 까먹었어요. 뭐라고요? 순간 할 말을 까먹었어요. 예. 미국에서 요구할 것은 두 가지 같아요. 크게 요구할 것은 이 사드 배치, 그동안 6년간 요구했던 이 사드 기지의 정상화,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집회 참가자 여러분, 사실 그 어느 것도 오늘 집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지만 군기지 정문부터 윤석열 정부라는 도로상 집회 윤석열 시위를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지만 적극적으로 여러분은 두 이렇게 차례의 경고가 도와줄 있고 것이라고 자진 해산 요청, 생각이 들죠. 두 차례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해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1980년도 5월 18일 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그 총칼 앞에서도 제1항, 제3호, 제5호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제17조에 따라 그 마음은 통주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굽히지 않았던 과장이 그 당시 민중들처럼, 제3차 그리고 그 민중들의 마지막 외침,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그 마지막 외침에 우리를 가슴에 여전히 살아있는 한 그 윤석열 정부의 3차 이상 해산 명령이 종료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후에 경찰력을 자신의 투입하여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짓밟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해산하거나 결코 그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 이동해 생각을 합니다. 주시기 그렇지 바랍니다. 않습니까? 몸이 불편한 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경찰에 직접 해산 46년 뒤 오늘은 도로가 안전한 오늘도 우리는 이 이동해 자리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국가폭력에 도로정보와 같은 불법 저항하고 통주경찰서 그리고 정비 작전 그 기획, 이후에도 앞으로도 저항할 수 경찰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오늘 원불교 기도식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장로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수요일은 저 혼자 진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되니까 오늘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에 임했습니다. 먼저 예수기도 함께 매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오늘 성서일과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아멘. 예.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방인들, 모세의 전통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지켜왔던 그 전통을 지켜야 하냐, 지키도록 요구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벌어졌던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우리에게 같은 꿈을 꾸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믿는 신념이 다르고 다른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저 사드를 몰아내겠다라는 그 뜻 하나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과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 뒤에 형광등포들이 늘 우리와 같은 장소에 있고
하는 짓이 우리와 다르지만 저들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꿈이 우리가 꾸는 꿈과 서로 다른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방인들을 설교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외장 앞에는 베드로가 로마 장교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온갖 부정한 음식들을 한 보자기 싸가지고 내려보내면서 잡아먹어라. 이런 부정한 음식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뭔 얘기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을 또 읽으면서 그 로마군 장교인데 그는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국 누가 됐든 사람들이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꿈은 다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서 꾸는 꿈은 평화에 대한 꿈입니다. 42년 전 광주에서 우리가 믿었던 우리의 내 나라 군대 군인들에게 그 학살을 당하던 광주 시민들, 그들이 꾸는 꿈도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꾸는 꿈과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이곳에서 드러나겠다고 하는 저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제발 깨우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군 장교 고넬료도 그렇게 제정을 했는데 미군도 아니고 주한미군의 직접 명령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같은 나라에서 같은 꿈을 꾼다고 한다면 이 경찰들도 무언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곳에서 5년째 사드투쟁 전 과정을 생각하면 7년 이상을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경찰들도 이제 이게 어떤 싸움인지 어떤 문제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토록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저 전쟁으로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소리에만, 그 명령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요.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세요 좀. 말씀 좀 들읍시다. 아니 강당형이 오랜만에 예. 말씀 잡았는데 말씀 좀 들읍시다 좀. 아유 진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시 찾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일, 평화의 기운이 넘실되도록 만드는 일, 그러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기에 사드가 어떻게 들어왔고 이 사드가 이 나라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이 냉정하게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문재인이 추가 배치할 때 너무나 긴박해서 임시 배치하겠다, 발사대 추가 배치하겠다 그러면서 가져다 놓았는 더 단단하게 못을 박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긴박함이 얼만큼 사라졌습니까? 이곳에 사드가 배치된 이후 전쟁의 기운이 얼만큼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전쟁의 기운만 높아가고 우리의 자주적인 그런 노력이 얼만큼 좌절되어 갔습니까? 문재인의 생각에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전시작전권 돌려받겠다고 그런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전시작전권 돌려받는 문제는 더욱더 멀어져만 가고 이제는 먼 훗날에나 기대할 수 있는 일로 멀어져 가지 않았습니까? 내 허락을 구하지 마세요. 집회 보장하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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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보장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가 불법이다. 사드가 불법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는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는 없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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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이 소성리의 와중에 경찰은 차량이 필요 저렇게 없다. 진행하고 있어요.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3번씩 일주일에 3번씩 소성리를 짓밟는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정부는 각성하라. 정부는 각성하라. 정부는 각성하라. 정부는 각성하라. 소성리를 미군에 내어준 소성리를 미군에 내어준 대한민국 정부는 각성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각성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정보에 따라 060부터 17일까지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 뽑아낼 때까지 수차례 경고 요청과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경찰 폭력 중단하라. 정시대한 도로에 앉아 경찰 폭력 불법으로 중단하라. 집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은국 즉시 씨, 짜진에서 일어나 손소희 씨 좀 집회가 놔주세요. 가능한 마을회관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국 씨, 이에 불응할 경우 어머니하고 같이 나옵니다. 굳이 끌어낼 필요 없잖아요. 서원국 씨,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지 맙시다. 어머니하고 같이 일어서서 나옵니다.
굳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끌어낼 이유가 없잖아요. 서원국 씨, 그렇게 집착하지 맙시다. 그만하세요. 어머니하고 같이 나온다 하잖아요. 여기 서원국 씨,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경찰폭력 중단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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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여경들 일단 빠지세요.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지 마세요.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일주일에 3번씩 일주일에 3번씩 소성리를 짓밟는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뽑아낼 때까지 사드 뽑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 뽑아낼 때까지 사드 뽑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평화집회 보장하라. 평화집회 보장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사드 뽑아낼 때까지 사드 뽑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던지고 살고 싶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은 물러가라. 일주일에 3번씩 일주일에 3번씩 소성리를 짓밟는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3번씩 일주일에 3번씩 소성리를 짓밟는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조선민은 주민의 땅이다. 조선미의 사드가 웬 말이냐? 조선미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조선민은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 뽑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조선미의 사드는 필요 없다. 조선미의 군대는 필요 없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그래서 사실상 수요일 날은 경찰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내게 나는 차량 갓길에 있고요. 제초 작업을 하는 차량들입니다. 전가수님하고 같이 노래를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열어주세요. 시작이다 또 시작. 야들아. 예, 우리 같이 사드가고 평화오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세 들고 가서 뭐라도 집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예? 한 거리로 걸어가겠다는데 왜 마을길을 제 마음대로 못 걸어가는데요? 뭐가 집회입니까? 내가 혼자 간데 무슨 집회예요? 집회에서 두 명이 살때 집회지. 제가 혼자 가잖아요, 지금. 집회는 원래가 안쪽에서만 허용되었습니다. 집회하고 집회가 아니라 끝나고 간다는데 그런 게 없어요. 끝났잖아. 아니 시간을 가지고 가지 말자. 형이 당신 집회 이루어지는 집회와 행정은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했습니까? 선생님 집에 가야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딸랑이. 어? 딸랑이. 저 딸랑이 하시니까 저거 아이고. 나도. 아 그냥 저기 하는 거야? 그냥 놔두세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올라갈 시간도 없습니다만 저희 다 올라갔습니다. 7시 10분 우리가 마무리 집회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방 앞에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정리되는 대로 마무리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리가를 볼봐봐 아이가 참 지랄 거 한다 엉망치나 다 한다 저리 가는 걸 와 뭔가 그래 책 단장이 뭐라고 뭐 그냥 능력으로 움직이는 기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의 참 의협성과 분노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아니 그렇게 이제 진행하세요. 너무 길을 뺏기지 마시다. 손소희 동지 하여튼 응원합니다만은 이제 마무리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아낼 때까지. 사드 뽑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미군은 필요 왜 자기들의 시간을 맘대로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돼 왜? 사드 뽑고 미국 보내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미군 몰아내고 자주하자. 미국 몰아내고 자주하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예, 동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특히 이렇게 멀리서 와주신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 교무님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단 마을 회관 앞으로 모여서 마무리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울산 대한문화 동지들 오늘 인사 좀 시켜달라고 들고 다닙시다 이 동네에서 김현선 동지가 오지는 못하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마무리 집회 진행하시는 우리 대표님, 울산 대한문화 동지들도 꼭 인사시켜 주십시오. 자, 동지 여러분, 회관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여기 손소희 동지는 원래 혼자서 잘 싸웁니다. 성소희 파이팅! 한번 합시다 그러면. 손소희 파이팅! 성소희 파이팅! 우리는 정의 집회한다. 이따가 봅시다. 예? 같이 가야지. 아니 그게 나는 내 말이 나도 쟤네들 그냥 건드는 거야. 갑자기 왜 물이 이렇게 많아? 물을 잡다가 문 열어. 소송이 경찰 아니야. 경찰들 진짜 경북 경찰이냐? 서울 경찰이야. 어디 삐깨주고 나간다고 막 지랄이야. 진짜 좋은 말이 나오긴 좋은데. 하루 사이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저거인
아니 롱패딩 입고서 그 무슨 아, 소리예요? 미경 씨도 가까이 있네, 미경 씨도. 벌써만 봐 얼마나 추운지. 아니 롱패딩 입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좀. 소성리 올 때는 아직 겨울 전투복을 버리지 마시고, 예. 소성리는 출래 불사춘입니다. 그래서 항상 겨울 옷을 차에 하나 싣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껴입고. 오늘 114번째 소성리 육로 경참선 확보 작전에 맞서서 소성리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아침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평화행동에 역대급으로 최고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화목 하다가 수요일이 낑겨가지고 이놈들이 수요일은 올라가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폼만 잡고 있는데, 그래서 좀 징검다리라서 조금 이렇게 살짝 쉬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많이 오셨는데 보니까 원불교에서 오늘 뭐 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오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울산에서 울산에서 이제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이 또 특별히 86월 광주 민주항쟁 42주년이 되는 그런 이제 날이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하시고, 오늘 또 위대한 각하께서도 광주에 또 초행길로 내려가시고 오늘 참석하신답니다. 미머리한 행진곡도 부르지 않을까? 79학번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뉴스 속에 소성리의 뉴스는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힘차게 고해치겠습니다. 불법 사드 철거하라! 미국 사드 미국으로! 기지공사 불법이다! 불법 공사 중단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경찰 숙소로 돌아가세요. 이 시간에는 가야 될 시간인데 요즘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무를. 네. 자, 오늘 몇 분 모시고 인사를 들어보셔야 되겠는데, 오늘 원불교에서 오늘 예, 날이 모양인데 우리 김성애 교우님 요즘 공주에 계십니까? 아니, 김성애 교우님은 뭐 승주에서도 공주가고 공주에서도 공주가랐어요. 네, 김성애 우리 공주 교당의 김성애 교무 공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나 부르는 줄 알았네. 여기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제가 2시간을 달려오면서 4시부터 이제 6시까지 딱 2시간 걸리거든요, 논스톱으로. 이렇게 달려오면서 소성리 이곳에 정말 평화의 성자이신 정산종사님께서 여기 태어나셔서, 그리고 삼동윤리를 마지막에 제창을 하셨단 말이에요. 한울한 한이치에, 한 집안 한 권 속에,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정말 전쟁 없는 평화의 세계를 전 세계에 건설하자고 이곳 소성리에서 탄생하셔서 평생을 돌을 닦으시고 이렇게 전 세계의 평화를 외치시면서 남한테 요만큼도, 그리고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살자고 그 영성을 밝히신 이곳에 어찌 사드를 저기다 갖다 놓고 이 많은 참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쳐
고쳐지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7년씩이나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는 다른 때하고 다르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공주 마음이 아파도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공주 마음이 안 아프려면 저 위에 있는 사드가 정말 빠져나가고, 근데 새벽 5시부터 뉴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윤석열 새 대통령이 5.18 민주광장에 가서 앞으로는 그 4.19나 3.1운동이나 그렇게 같이 큰 역할을 하는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붙이지 않게 그렇게 드러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렇게 드러내주기 이전에 이 사드를 좀 드러내는 그런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네, 이분 몰아내고 정말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이 아름다움이, 이 성자가 나으신 이곳 소성리 소야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성애 교무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윤석열이가 훌륭한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성주, 김천, 소성리 원불교 손에 달려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제대로 해서 윤석열이가 사드를 뽑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받들 수 있겠습니까? 네. 대답이 좀 작네. 사드를 뽑고 싶은데 대통령을 용납이 안 돼서. 이렇게. 우리 뭐 다른 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어리선 경우님. 제가들이 좀 해봐. 제가들이 맨날 시키지 말고. 평화의 발언하시고 싶은 사람 솔직히 손 들고 나와 있어. 그래 빨리 해. 그래. 어차피 오늘 뭐 아침밥도 없고 하니까 대표. 됩니다. 대표 나갑니다. 대표.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여기만 오면 든든하고 너무 좋은데 사드가 없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진짜. 어제 미 대사관 앞에 가서 우리가 바이든 방한 규탄 촛불 시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사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5.18을 앞두고 5.18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미국입니다. 근데 이 사드가 뭐냐? 한미 관계, 불평등한 이 한미 관계를 가장 결정적으로 상징하는 게 바로 사드입니다. 우리한테 아무 필요도 없는데 왜 사드가 이 골짜기에 와서 있냐? 그게 결국은 미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얘기했습니다. 한미 없으면 평화 없다. 네. 그래서 한미 없이 평화 없다. 한미 없이 평화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드를 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서로 보듬고 아껴가면서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사이가 바빠. 아니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거 힘들어요. 저를 찾지 마세요. 왜 그래? 이거 쓰면 깡패 같다 그래. 있어 보니까. 자 우리 다음에는 우리 울산에서 우리 동기들 오셨는데 조금 밀어놓고 멀리 보령에서 오신 우리 혁동산 회원님. 아까 사람들이 한성호 선생님 오셨다 해갖고 내가 안 걸려갖고 좀 분위기 비슷하죠? 아시는 분들 아시죠? 예, 우리 보령에서 안녕하세요. 충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잘 아시죠? 보령에서 온 임성희입니다. 우리 유영재 교수님, 우리 권상국장님. 저는 어제 5.18 제가 옛날에
1980년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 제가 불행하게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학교 동기동창이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5.18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왔는데 어제도 제가 42년 동안 항상 5.18 때마다 가서 동지들과 같이 울음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다닙니다만은 오늘은 썩렬이 자식이 죄송합니다. 윤석열 씨가 오늘 5.18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제 전야자 때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 사람 보지 아니하려고. 제가 항상 5.18에 가서 참배를 하는 사람인데 거기 많은 동지들이 있어서 같이 피를 나누고서 다니는 사람인데 어제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어제 전야자에 가서 새벽에 갔다가 이렇게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힘을 내시고 소성리 주민들께서 우선은 건강하셔야 되니까 힘과 지혜와 기도로서 원불교든 기독교든 캐톨릭이든 기도로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우리가 사드가 뽑힐 때까지 우리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온 권진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다고 해갖고 보령에서도 많이 왔어야 되는데 중면밖에 못 해갖고 참 죄송스럽고요. 오늘 원불교 교수님들하고 또 많이 오셨더라고요. 덕분에 풍성한 자리가 됐던 것 같고요. 오늘 원불교 교도님께서 옛날 5.18 때 미국에 어떻게 행동했나 자세한 설명 듣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어렴풋이 5.18 때 미국이 지원을 했다는 어렴풋한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자세하게 몰랐어요. 근데 원불교 교도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서는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원불교가 여기 사드가 안 들어갔으면은 평화롭게 중사님 모시고 평화롭게 기도 열심히 하실 분들인데 이게 원불교 교도님까지 끼게 한 계기가 사드가 들어온 계기가 됐다고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게 사드도 이게 미국이 중국을 이게 감시하기 위해서 레이더로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미국에 의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사드로 요격한다는 거는 생 거짓말인 거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어쨌든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도 미국이 살살 부추겨갖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발생한 것이고 대만 전쟁도 미국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빨리 미국이 물러나고 평화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바이든이 오잖아요. 20날 와서 22일 날 가는데 21일 날 정상회담을 들어가셔요.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죠. 근데 그 예상되는 의제들이 다 이 한미 관계를 더 불평등하게 하고 평화를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하고 그런 내용들로 채워질 것 같아요. 뭐 한미일 동맹, 한일 동맹 이거를 이제 구축하려고 할 것이고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쿼드에도 이제 참여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또 무엇보다 이른바 사드 기지 안정화, 사드 기지 정상화 이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요. 매번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의제는 빠지지 않았거든요.
한중 고위급 회담에서도 마찬가지 사드 문제는 항상 의제에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사드 문제가 이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미중 관계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까지 지금 한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맨 먼저 와가지고 바이든이 가는 일정이 삼성 평택 공장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경제적으로도 한국을 이제 완전히 그 미국 틀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평통사에서 그 바이든을 환영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오후 1시 반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요. 용산 집무실에서. 그래서 아마 그 인근에서 아마 전쟁기념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2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시작해서 하루 종일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하셔서 사드 기지 안정화, 사드 기지 정상화 이거를 좀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같이 내고 평화와 주권을 지키는 투쟁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작년 5월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성리 육로 통행과 병참선 확보 작전을 미국의 바이든에게 조공으로 들고 가서 지금까지 1년이 딱 1년이죠. 그때 5.18에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내가 욕을 했거든요. 그때 여기 집회하면서 하필이면 5.18에 미국에 조공하러 가냐고 내가 이제 요거 기억이 나는데 1년이 됩니다. 근데 이번 윤석열이는 무엇을 조공할까요? 육로 병참선을 넘어서 기지 정상화에 대한 약속을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사드 기지 정상화는 뭡니까? 사드 철거가 정상화입니다. 맞습니다. 네. 추가 배치 웬 말이냐? 소성리 사드 철거하라 한번 외치겠습니다. 추가 배치 웬 말이냐? 소성리 사드 철거하라. 추가 배치 웬 말이냐? 소성리 사드 철거하라. 예. 다음은 울산에서 오신 우리 대한문화예술연대 품앤페다고지 페다고지 하면 자, 그러면은 말씀 듣고요. 이분들이 오신 사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얘기하시겠죠. 우리 소생영에 낳은 유명한 그 화가들의 작품을 울산에 전시하고 그것을 기획하시고, 그걸 계기로 또 서로 만남이 이루어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맨날 어떻게 이런 아침을 맞이하고 또 하루를 이렇게 싸움 속에 보내셨는지, 오늘 아침 같이 짧게 경험하면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걸 7년 동안 끊임없이 아침마다 겪어내셨을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들. 그리고 소성리 지킴이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종교 평화활동가 여러분들을, 또 평통사 동지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이 오늘 막 마음에서 북받쳐 오르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항상 헷갈리는데요. 울산에 있고요. 대한문화공간 품앤페다고지라고 소극장과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좀 이 이상한 세상, 생태도 위기에 처해 있고 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세상이 조금은 더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뭔가 예술과 인문학을 가지고 함께 교육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소성리는 이전에 저희가 또 단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대한문화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소송리와 일본의 평화활동가들 젠코라는 단체를 연결시켜서 또 소송리 영화를 일본에 배급하는 이런 활동과 또 저희가 사실 코로나 터지는 그 해의 5월에 그 전 5월에 그 젠코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여기 평화기행을 왔었고요. 2020년에 5월에도 기획을 하고 있었고 소송리 거쳐서 평택까지 해서 평화기행을 한일 연대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고 그 뒤로 처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가 엽서인데요. 저희 여기 뭐 정진석 작가님, 은영기 작가님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연대하고 계시고 김미남 작가님과 또 나다나 작가님 이 네 분의 그림을 그리셨죠. 그래서 달력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 달력을 저희가 매번 보면서 너무 위안을 받았어요. 전쟁터 같은 곳에서도 뭔가 그 장면에서 보여지는 평화가 느껴지고 그래서 이게 원래 그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에 13년 동안 울산에서 그 메인 도시에서 있다가 그 동네가 막 땅값이 오르면서 매각이 됐어요.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쫓겨나게 되어가지고 공간을 좀 작은 공간으로 이동해가면서 새로 구성해가는데 거기에 전시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첫 전시로 그 소송리의 그림을 전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그 공간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강 교무님을 통해서 실제 그림이 전시가 가능하냐라고 확인을 했더니 있다고 해서 저희가 29작품에다가 조금 더 또 원래 달력이 없던 그림까지 포함해서 한 31작품을 저희가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출발을 한 달 동안 전시하면서 울산에 한 200여 명의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한꺼번에 모이진 않았고요. 뭐 몇 번을 보시는 분도 있는데 연 인원 한 200여 명의 시민들이 그래도 소송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직도라는 것과 그 다음에 맨날 싸움만 있을 것 같았는데 거기에 따뜻한 일상이 있었구나라는 것과 아주 다양한 소송리를 느꼈고요. 그 단편 영화도 계속 상영을 했었습니다. 소송리에 관한 영화도. 근데 한 달이 경과하면서 작품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왠지 한 달 내내 저희가 소송리를 소개한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동안 소송리에 여기 계신 어머니들 얼굴도 다 작품에 있는데 그 얼굴들과 또 소송리의 풍경들이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좀 막막했던 요즘 시국이 그렇잖아요. 그 막막했던 시국들 뭔가 절망만 가득 찼던 시간들을 전환시켜 주었던 소송리의 그림들이었고 소송리의 풍경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어젯밤부터 와서 그게 풍경이 아니라 실제하고 있는 것이었다. 가장 큰 것은 정진석 작가님도 그날 저희가 작가와의 대화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소송리는 7년 동안 전쟁터 같은 일상을 살아내면서도 그 전에 유지했던 평화의 삶, 유지했던 그 일상을 놓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가 7년 동안 한 가장 보람찬 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그림 속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절망은 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나은 정권이 들어섰다 해서 기대했지만 여전히 그러하고 세상은 그래서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평화는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살아내고 견뎌내 주셨던 어머님들의 모습, 우리 평화활동가들 모습 그 자체가 바로 7년 동안 해놓은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그것이 저는 평화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일상을 놓지 않는 그런 평화 크게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엽서를 만들었는데 어제 이제 그 작가님들한테 또 한 55세트는 저희가 드렸습니다. 아마 앞으로 소송리에서 될 건데 여기는 이제 어르신들하고 몇 개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엽서 쓰기 운동을 해야 되겠네. 엽서 보내기. 지인에게 엽서 보내기. 여기로 이렇게 카메라에 향하여.
달리 예술입니까? 이게 예술이지. 예.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있는 거는 아마 작가님들이 갖고 계시니까 또. 우리 뭐 누가 좀 나오셔야 되는데 회장님 뭐 봉투가 없을 리가 있나? 저희가 그 엽서를 판매하려고 했는데 소성리를 막 파는 것 같아서 그냥 선물로 우리 울산 주민들한테 드렸고요. 팔아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 쪽 그 디지털 그림을 몇 개 이제 판매를 하고 또 후원금을 보시고 마음내서 내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대책위도 있고 상황실도 있다 해서 나눠드리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눠서 왔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또 그냥 회장님이 두 개 다 받아. 그래서 주시면 되지. 공조 대책위에 드리는 미안. 그냥 나도 받아. 평화를 향한 노고를 늘 기억하겠습니다. 연대의 마음을 모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황실은 어디다 드리면 저건 아닌데.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서 주신 분 처음이네. 이렇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석 씨, 요거는 우리 멀리서 오신 원불교 교문이 좀 드리고, 우리 여기는 저 평통사님 하나 드릴게요. 예. 자요. 자, 우리 보령 하나 좀 주십시오. 예. 아, 오늘 뭐 밥 없다고 이게 했더니 오늘 마침 9시부터 진박교에서 5.18 민중항쟁 추모 법회 겸 우리 행사, 원불교 행사가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9시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차피 우리 소성 일정이 많아요. 오늘 저녁 6시에는 김천에서 또 1인 시위가 있고, 금요일 날은 성주에서 1인 시위가 있고, 일요일 날은 김천역에서 집회가 있고, 싸워서 따라다니는 거 막. 우리 토요일 날 안 합니까 여기? 일주일이 바빠요. 토요일 문화축제. 아, 토요일은 지금 고민하고 중인데요.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안 하나 여기는. 소성리에서 보다는 성주군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숙성이 아직 덜 돼서 오픈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곧 분쟁을 좀 더 넓혀 나가는 소식이 좋더라고요. 오늘 먼 길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울산 분들 앞으로 우리 김정기 작가님들 작품 활동에 좀 매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차게 부르치고 오늘 아침 식사는 강현우 교부님의 강현우 여자친구로 간다. 지인께서 보내주신 맛있는 빵과 첨당면 식사드리라고 합니다. 불법사는 철거하라! 불법사는 철거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사드 미군 철수하라! 사드 미군 철수하라!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화를 빕니다.